우리가 카페에서 따뜻한 차나 커피를 시키면 처음에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죠. 이때 뜨거워서 못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를 놓치지 말고요. 이 김이 올라오는 컵에 이렇게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종로 한의원 한의사 김소영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거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지금 딱 요맘때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혹시 뭔지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바로 비염입니다. 비염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인데 이 증상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비염이라고 일컫는데요. 일교차가 심하고 날씨가 건조해지는 봄, 가을 딱 요맘때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시는 질환이죠. 사실 PD님처럼 비염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단순히 콧물만 나는데 그게 왜 힘들어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콧물만 나는 게 아니라 코가 안쪽에서 가득 차서 숨쉬기가 곤란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거나 학업을 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졸음이 오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연장적으로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비염이 사실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염을 관리할 수 있는 생활요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집에서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쉽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충분히 생활관리만 잘 된다면 우리가 그 항히스타민제라고 하죠. 일반적인 비염약 없이도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부터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라라는 건데요. 비염이 알레르기 질환이다 보니 우리 면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던 비염이 생겼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저 항상 비염 증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다 개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면역 세포의 활동을 높여주는 게 바로 체온이 따뜻하게 유지가 될 때이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지근한 물이나 차를 수시로 드셔주거나 얇은 옷을 여러 벌 입어서 체온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차고 건조한 외부의 공기가 직접적으로 호흡기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피디님 혹시 컵 있을까요? 컵이요? 네, 따뜻한 물 좀 받아오면 좋은데. 네. 잠깐만요,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충분합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따뜻한 차나 커피를 시키면 처음에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죠. 이때 뜨거워서 못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를 놓치지 말고요. 이 김이 올라오는 컵에 이렇게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요. 따뜻한 공기가 코 점막으로 들어오면서 혈관도 확장되고 코막힘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뭐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특히나 6살 이상 그러니까 이거 스스로 할 수 있는 분한테는 무조건 추천을 드리는 방법인데 코를 세척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코를 세척하면은 콧물이나 코막힘 이런 비염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코 안에 있는 분비물이나 미세먼지들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코 점막이 촉촉하면요. 이 점막에 있는 섬모의 운동들이 활발해지는데 섬모 운동이 활발해지면 이 분비물들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코 세척이라고 하면은 물이나 수돗물 같은 거 아무거나 상관이 없나요? 아닌데요. 우리가 코 세척을 할 때는 우리 몸에 있는 체액과 나트륨 농도가 같은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게 그 수돗물이나 우리가 생수 같은 경우는 나트륨 농도가 체액보다 낮은데요. 이 낮은 물을 이용하게 되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코 내부의 조직이 오히려 부을 수 있고요. 반대로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은 소금물로 세척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체내의 수분이 빠져나가서 코 점막이 수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세척하실 때는 나트륨 농도가 적절한 우리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집에서 소금을 이용해서 만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요즘은 약국 가시면은 쉽게 코를 세척할 수 있는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세트처럼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셔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 정도나 해도 될까요?
이것도 좋다고 해서 너무 자주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하루 한 번 정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코 세척을 한 직후에 코를 너무 세게 풀면 통증이 유발되거나 중이염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몸에 관련된 거였는데 사실 비염이 환경에도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적인 건 없나요? 네, 당연히 외부 환경으로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먼지나 진드기, 유해 물질들이 비염을 일으키고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매일 덮고 자는 이불을 보면요. 이불을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 권고하는 거는 55도 이상의 따뜻한 물로 주에 1회 이상 이불을 세탁해 주시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참 이불 세탁을 자주 하시기가 힘들어요.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덮고 자는 이불에 진먼지,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불을 자주 세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서 집의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고요. 물걸레질도 자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이 나는 봉제 인형이나 카페트 등도 실내에서 치워주시고요. 기본적으로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 냉난방기의 필터도 자주 청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할 때는 한 번에 오랜 시간 창문을 열어 놓는다기보다는요, 짧게 여러 번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실내의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을 관리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같은 환절기는 우리가 권고하는 적정 습도보다 실내 습도가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실내 습도가 낮으면 눈이나 코를 포함한 점막이 건조해져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바이러스의 활성도도 높아집니다. 적정한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사이인데요. 지금같이 외부가 건조한 계절에는 실내 습도를 올리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실내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는 매일 물을 갈고 깨끗하게 세척한 후 완전히 건조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습기에 물을 그대로 방치하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일 세척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실내 습도를 올리기 위해서 가습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분무량을 적당히 조절하고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창문을 약간 열어놓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너무 습해도 이 균들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습기를 사용해서 실내에 적정한 습도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습기의 청결도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 가습기가 없어가지고 이 가습기가 없는 분들은 사실 젖은 수건이나 빨래를 실내에 널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까지는 몸적인 거였는데 사실 여기가 한의사님이시기도 하고 한의학적인 뭐 혈점이라던가 이런 걸로 설명해 주실 것도 있으실까요? 네. 비염 관리를 위해서 코 주변의 경혈 지점을 자극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코 주변의 경혈 지점을 자극해주면 이 코 주위의 혈액순환이 개선돼서 코막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말로만 하지 말고 PD님 중 한 분 혹시 여기 옆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영 PD님 오셨는데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혈자리는 영향이라는 혈자리인데요. 비염을 포함해서 각종 코 관련 질환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일컬어지는 자리죠. 여기 콧망울 옆에 팔자주름 이어지는 요 주변인데 여기도 사실 누르면 되게 찡하게 아프실 수 있어요. 네, 요 주변에 있는 혈자리가 영향인데요. 이 영향혈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그리듯이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상영향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아까 영향혈보다 약간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콧망울을 지나서 비각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누르면 좀 찡한 느낌이 납니다. 이 지점도 영향혈과 마찬가지로 코막힘을 완화해주고 코의 기능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당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인당은 여기 눈썹 사이 미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혈자리입니다. 인당혈의 지압은 비염으로 인한 콧물이나 코막힘, 가려움증의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비염의 생활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생활관리 방법들 꾸준히 열심히 실천하셔서 이 환절기를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한의사 김소영이었습니다.